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7일 찐샘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샘 김진입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 많이 있으셨나요? 나이를 먹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는 날이 그날이 좋은 날이라고요. 이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오늘 저에게 나쁜 일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좋은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방송 시작할게요. 오늘 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미국에서 진짜 핫하죠, 에이직 반도체. 그래서 이 에이직 반도체하고 GPU, 엔비디아의 GPU의 이 장단점을 좀 간략하게 비교해 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지난 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 전반적인 리뷰, 그랬을 때 오늘 밤 체크 포인트는 어떤 거를 가져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새벽에 있었던 미국 증시 리뷰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뭐 다 아시는 대로 나스닥을 중심으로 상승이 다시 한번 진행된 하루였죠. 뉴스만 보면 뭐 이번 주는 FOMC에 집중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시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예상이었습니다만 실제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 지속인 상태입니다. 지난 밤에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뭐 이거예요. 그냥 별거 없고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랠리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찐생 여러분들과 제가 주목했던 핵심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보다 더 고무적인 날이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분 좋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 기분이 나쁘거든요. 왜 늘 기분이 나쁘냐면, 막 수익이 막 날 때는 일부러 안 좋아해요. 네, 이게 부정 탈까봐. 그리고 시장이 나쁘면 또 손실을 봐서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보면 그게 기분 좋은 날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 현역 때 있을 때부터 막 후배들한테 많이 그랬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고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 충분히 즐겨라. 주식 투자하면서 그게 기분 좋을 날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뭐 여러분들 상황이 그래도 유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는 그동안 고민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 부정 탈까봐 좀 기분 좋은 감정을 숨기지 마시고 그냥 충분히 좋아하시고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즐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밤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건 알 수 없는 문제고, 오늘 밤에 또 어떻게 행여나 잘못될까봐 우리가 기분 좋은 거를 숨기고 살면 우리가 사실 주식 투자하는데 그렇게 불행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행복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 증시를 보면서 내렸던 소결론, 키워드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에이직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랠리, 핵심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랠리였다라는 거. 두 번째는 경기 민감주들은 전반적으로 상대적 약세인데 그 약세의 상황에서도 좀 차별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매크로 환경 자체, 매크로 환경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주도주의 랠리로 그냥 당연히 어저께 지난 밤에 미국 시장의 흐름은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핵심 주도주의 랠리입니다. 다 아시죠? 다 아시는 대로 브로드컴이 금요일날 24% 급등을 했는데 또 11%의 추가 급등을 했죠. 근데 브로드컴만 상승한 건 아니고 경쟁 기업이죠. 경쟁 기업인 마벨도 3%의 상승이고 역시나 고가 갱신 상황입니다. 또 그러나 반대로 보면 엔비디아는 또 1.7%의 추가 약세가 전개가 되면서 어저께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같은 기간 동안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그 스프레드에 대해서. 근데 이 스프레드가 이제 급격하게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 여러 가지 에이직 반도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 하나만으로도 AI 반도체, AI 가속기 반도체 시장에 의미 있는 판도 변화가 최소한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직 반도체하고 엔비디아의 GPU를 좀 아주 간략하게
비교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해요. 어저께는 이제 지나치게 이제 주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이 에이직 반도체에 관해서 이제 일주일 내내 이렇게 띄엄띄엄씩 조금씩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오늘은 엔비디아의 GPU하고 에이직 반도체하고 브로드컴의 에이직 반도체하고 좀 간략한 장단점을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에이직 반도체 같은 경우가 GPU 대비해서 가장 우위에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하면 최적화된 반도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전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훨씬 더 좋은 네트워크 통합 능력,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GPU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뭘까라고 하면, 사실 AI라는 전체 큰 틀은 있지만 이 안에는 학습의 단계도 있고 추론의 단계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학습의 단계건 추론의 단계건 이 모든 다양한 워크로드 안에 딱 하나의 반도체로 모든 걸 적용할 수 있다는 유연성이 이 범용 반도체 GPU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누구도 쉽게 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쿠다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구축 능력,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에이직 반도체에 비해서 개발 비용이 좀 싸고 또 개발 시간 자체도 좀 짧다라는 그런 부분이 또 GPU가 에이직 반도체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틀간 브로드컴이 이제 급등을 하니까 많은 또 사람들이 또 이 AI 가속기 반도체 판도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에이직 반도체하고 GPU가 상호 서로 이 보완제의 관계에 있지 대체제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GPU나 에이직 반도체나 모두 다 이 양쪽에서 일방적인 승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 그냥 둘 다 동반 성장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도 공부해 보니까 일방적인 승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게 보기는 어렵겠더라고요. 특히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쿠다 같은 범용 반도체에서의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능력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쿠다를 베이스로 해서 소프트웨어들이 이미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에이직 반도체가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직 반도체나 범용 GPU나 모두 다 서로의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또 던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왜 현 시점에서 갑자기 에이직 반도체가 주목을 받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현재 상황이 AI의 그 발전 단계 중에 3단계라고 하는 AI 에이전트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 시대는 결국은 엣지 컴퓨팅 뭐 이런 쪽으로 온 디바이스 AI 이쪽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특화된 작업에, 그리고 더 소형화 시킬 수 있고 더 저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이직 반도체가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각광받기 시작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에이직 반도체가 GPU 대비해서, 범용 반도체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점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발 기간이, 비용도 많이 들고 개발 기간이 길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긴 기간 동안 각각의 분야에 알맞는 에이직 반도체 개발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드디어 이제 서서히 빛을 보는 시기가 된 게 아닌가, 이것들을 좀 시장에서는 확인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현재 시점에 에이직 반도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확실한 시장의 인식 자체는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에이직 반도체 때문에 이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만 뜨는 게 아니라, 앞서 에이직 반도체의 특징 중에 하나, 장점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연결성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밤에도 보시면 아리스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또 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4% 가까운 상승이었는데요. 또 고가를 갱신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 쪽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에이직 반도체의 랠리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하고 조금 다르게 전개된 부분은 ARM인데요. ARM은 에이직 반도체는 아니죠. 에이직 반도체는 아니고 또 다른 ARM 기반의 또 특정화된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저는 에이직 반도체가 주목을 받으면 ARM 기반의 새로운 반도체, ARM 기반 설계 반도체도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새벽에는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 일부에서는 퀄컴과 지금 이번 주에 소송이 있는데 그것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ARM에 대한 관점도 바뀌려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박스권 있잖아요. 이 박스권이 상향 돌파되는 시점, 그 시점부터가 조금 더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하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ARM에 관해서는 기대는 해보되 이 박스권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않느냐, 여기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또 오늘도 또 길게 이제 제가 에이직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직 반도체의 급등만 지난 밤에 있었던 건 결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 너무 브로드컴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빅테크도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도 결국은 고가갱신의 하루였고요, 아마존도 고가갱신의 하루였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고가갱신의 하루였고, 알파벳이 뜨면서 저는 뭐 이 주식들은 아직 저는 양자 컴퓨팅 관련한 섹터는 저는 특징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지만, 어제 보면 뭐 아이온큐부터 해서 양자 컴퓨팅 관련한 주식들, 좀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뜬 것 같은데, 확실히 하여간 뭐 알파벳 또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하루고, 이래서 결국 브로드컴만 뜬 게 아니라 핵심 반도체에서 브로드컴이 트고, 또 핵심 주도주 중에서 빅테크들도 상당수가 고가갱신을 하는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이제 최근부터 저는 이쪽으로 취급하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내 어찌 보면 가장 강한 주식 중에 하나죠. 테슬라 역시 6%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고가갱신, 랠리의 강화, 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더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 테슬라 하나뿐만 아니라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 다른 빅테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상승의 흐름이 훨씬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 상승의 흐름이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추세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강화된 추세의 테슬라가 심각한 추세 훼손이 빠르게 나타나려면 여기서 어때야 될까요? 네, 한 이런 수준의 단기 급락, 이렇게 되려면 하루에 한 15%, 20%, 15% 이상 빠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약세가 나타나야 그나마 현 시점에서는 추세의 훼손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일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급등한 건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기도 하겠지만, 추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쭉 봤듯이 핵심 주도주군은 핵심 반도체에서도 브로드컴이 뜨고 빅테크도 뜨면서 핵심 주도주군의 상승이 강했던 흐름이잖아요. 반면에 이제 확산된 주도주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강하지 않았던 게 어젯밤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소프트웨어들은 이렇게 오라클이고요, CRM이고요, 이렇게 정치를 보이고 있는 구간 내에 조정이 나타나고 있었던 모습이고, 가장 대장은 뭐니 해도 팔란티어잖아요. 근데 팔란티어는 사실 뭐 특별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일단 어저께 새벽에 뭐 특별하게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상승 탄력이 약간은 둔화되는 거 아닌가 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 수준인데, 기본적인 상승 추세에 대한 훼손 자체는 없으니까 그거 이상으로 더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도 이런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원전 쪽도 종목이 지금 우리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뉴스케일 파워나 탈렌 에너지나 BWX 테크놀로지나 모두 다 그냥 상승이 있었지만 이 조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또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이튼 코퍼레이션이나 버티브 홀딩스나 다 유사한 형태. 고가갱신이 안 나오잖아요. 나스닥은 고가갱신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체 상태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어저께 주도주군 중에서 확산된 주도주군은
여전히 고가갱신 없이 정체 형태의 상대적 약세를 보였고, 반대로 핵심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랠리가 이어졌던 하루다. 그렇게 주도주구는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분은 이 확산된 주도주 중에서 금리에 민감한 업종이 원전이나 뭐 이런 쪽이 금리에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소프트웨어는 또 사실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에이직 반도체와 빅테크에 몰렸던 그런 하루였다. 그냥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말씀을 드려보면, 경기 민감주의 차별화가 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경기 민감주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상승 추세가 있는 경기 민감주가 있고, 전혀 상승 추세를 찾아볼 수 없는 전통 경기 민감주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지난 새벽에도 보면은 경기 민감주 전체적으로만 보면은 전반적으로 약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경기 민감주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승 기조에 대한 훼손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추가 조정입니다만, 이렇게 뭐 한 2주간 조정인데 실제로 추세에 대한 훼손은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요 정도의 상대적 약세만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혀 추세를 찾아볼 수 없는 실질적인 전통 경기 민감주는 약세가 도드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야, 미국에 이런 주식도 있네 라고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엑슨모빌을 보시게 되면 단기 약세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을 보면 굉장히 색다른 모습이죠. 뿐만 아닙니다. 화학의 케미칼, 지금 역배열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게 더 강화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소재 섹터에서 그나마 강했던 알코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락 반전에서 단기 약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추세가 없는 전통 경기 민감주가 그나마 상대적 약세가 강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없이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다. 은행뿐만 아니라요, 보여드렸던 캐터필라도 안정적인 조정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홈디포 같은 경우도 조정폭이 조금 커집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변곡점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조정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서 봤듯이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약한 종목들은 실제로 원래부터도 추세가 없었던 전통 경기 민감주들이잖아요. 그럼 전통 경기 민감주들은 우리의 관심 안에 있었나요? 아니면 관심 밖에 있었나요? 당연히 관심 밖에 있었죠. 그리고 관심 밖에 있는 주식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주춤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 확대 해석해서 시장의 나쁜 요인을 찾아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전통 경기 민감주의 약세를 가지고 시장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특별한 변화가 없는 매크로,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키워드별로만 하니까 사실 큰 틀에서 원래는 요것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는 스타일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그냥 선제적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매크로에 대한 동향들을 자꾸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꼭꼭 제가 그래도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온 키워드인데요, 그냥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매크로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FOMC가 있기 때문에 매크로 가격 지표, 그러니까 금리나 달러의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난 밤에 보면은 PMI, 글로벌 PMI 예비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발표됐던 ISM과는 조금 반대돼서 나타난 것 같아요. 하나씩 그냥 미국만 보게 되면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48.3으로 나왔는데요. 지난달 49.7, 그리고 예상치 49.8보다 오히려 감소되면서 발표를 했고요. ISM 서비스업 지수는 오히려 지난달에 56.1인데 58.5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요거 기억을 조금 되돌려 보면 이번 달 초에 ISM 제조업 지수랑 ISM 서비스업 지수랑 반대돼서 발표가 된 거거든요.
이번 달 초에 ISM 제조업 지수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개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가 둔화되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PMI 지수에서는 오히려 또 반대돼서 나타나는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AI는 사실 이쪽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 지금 경제지표 상황이 되게 혼재돼서 방향이 혼재되면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증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ISM 제조업 지수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응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큰 기업들이 많고 PMI들이 좀 작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PMI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ISM 제조업 지수, 이제 아직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정도 후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에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PMI에 신경을 많이 써서 크게 확대 해석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금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단기금리, 장기금리 그냥 별다른,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요거는요, 지금 현재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 거고, 그냥 최근 이틀 동안, 3일 동안 엄청 센 다음에 그 흐름이 약간은 둔화되는 수준에서 지난 새벽에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금리의 동향은 전반적으로 지금 보여드린 거 10년물 금리였고요. 금리에 대한 동향은 전반적으로 이랬고, 달러 지수 역시 아직까지 요 고가를 새롭게 갱신하는 달러 지수의 강세 형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높은 레벨, 기본적으로 이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FOMC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의미 있는 변곡점이 형성될까? 라고 생각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번 FOMC에서 매파적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시장은 이미 다 잘 이해하고 있고, 이미 시장은 다 잘 반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FOMC에서 어떤 새로 예상 외에 다른 코멘트가 없다라면, 뭐 금리 인하를 아예 중단하겠다, 뭐 이런 식만 없다라고 하면 달러 지수나 금리가 크게 변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뭐냐면 미국의 달러 지수나 장기물 금리나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점만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미국 금융시장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론으로만 보자면 앞서 본 대로 AI 반도체, 앞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약하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부정적인 해석의 요인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현재 상황 에이직 반도체가 주목을 받는 건 브로드컴이 상대적으로 더 강할 이유는 되겠지만 엔비디아의 추세가 무너질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이직 반도체나 GPU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상호 보완제의 관계지 대체제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좀 부진하다고 시장의 위험 요소가 될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브로드컴만 급등한 게 아니라 테슬라도 급등했고, 앞서 봤듯이 빅테크의 상당수 종목들이 고점 갱신의 형태로 상승을 보낸 하루였잖아요. 그랬고 그 형태가 어찌 보면 추세 강화 형태로 전개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체크포인트에서 점검해 보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경기 민감주가 금리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정 조정, 제한적인 조정만 보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앞서 확인했듯이 확산된 주도주군, 그리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군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실질적인 추세 훼손은 나타나지 않고 제한적인 조정, 안정적인 조정에 그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냥 증시는 뭐 다르게 어렵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는 계속해서 주도주를 중심으로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 단순한 결론만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체크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 밤에는 소매 판매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 달 소매 판매는요, 블랙 프라이데이 판매가 포함된 수치예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보시면
컨센서스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지난달보다 좋아질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MOM으로 지난달 0.4%인데 0.5%고요. 특히 자동차 판매를 제외한 부분이면 지난달 0.1%인데 0.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매 판매는 좋게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상치를 엄청 상회하는 그런 수치의 발표가 없다라면 금리가 이렇게 여기서 소매 판매를 보고 또 급등하는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져요. 특히 이번 주에 FOMC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소매 판매가 나온다, 요 정도만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시장의 체크 포인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난 이틀 동안 핵심 주도주 중에서도 몇몇 개 종목은 엄청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 급등한 종목들의 동향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청 강한 급등을 이틀 동안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 상승 추세가 강화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강화된 추세 형태가 상쇄하는 수준, 그 강화된 양봉이 다 감싸지는 약세 수준, 그 정도 약세만 없으면 저는 충분히 계속해서 추세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 단기 이틀 동안 급등한 주식들의 조정 형태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정 형태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팔란티어를 예를 들어서 하나 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최근에 가장 우리가 인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금 이날 상승 강화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이 양손으로. 근데 그 다음날 이 양선을 감싸 안는 수준의 조정이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가팔라지던 게 지금 최악은 아니고 최소한 상승 탄력의 둔화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추세 흐름의 변화는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이나 테슬라나 특히 이 주식들이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 될 텐데, 이 주식들이 지금 상승 강화의 형태의 양선을 뽑아냈단 말이죠. 근데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상승 강화로 뽑아냈던 이 양선을 감싸 안는 수준의 약세가 나오느냐, 그냥 그것만 잘 체크해 보면 오늘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중요한 건 조정의 형태다. 그리고 이 조정의 형태는 상승 추세를 강화시킨 게 사라지는 형태의 조정이 나오느냐, 아니면 상승 추세가 강화되는 수준은 유지되는 수준의 조정이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체크 포인트니까 이 점에 주목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망이랑 전략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난 새벽까지 보면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상승이 더 강화되고 있는 상승 랠리의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관점을 바꿀 이유는 없겠죠. 긍정적인 관점을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략도 수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주식 비중 8에서 90%, 이게 이제 계속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가이드라인으로 드릴 때 제 기준에서는 가장 공격적인 주식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면 레버리지를 쓰셔도 되겠죠. 하지만 저는 원래 이제 그런 것들이 제 목표는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가장 공격적인 주식 비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미국 주도주가 65에서 70 정도, 그리고 미국의 경기 민감주가 15에서 20 정도. 요거 최근에 어저께 다시 한번 조정한 겁니다. 이쪽 경기 민감주에서 핵심 주도주로 또 옮겨가면서, 요번에 핵심 주도주는 뭐였죠? 네, 당연히 핵심 반도체 브로드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정한 부분들로 해서 미국 주도주가 65에서 70, 미국 경기 민감주가 15에서 20 정도의 포트폴리오 컨셉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핵심 주도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아야 하는 시기다.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증시가 급등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막 급등을 하면 또 이제 심정적으로 이렇게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근데 급등이라는 건 제가 계속 정말 많이 말씀드리지만 단기 상승의 부담보다는 추세의 강화 형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설사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지난 밤이가 클라이막스였고 그래서 어제의 종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축소하게 되더라도 그거는 그냥 우리의 원칙에 따른 행동이니까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러니 상승 추세가 강화되면 이 급등의 단기 상승의 부담감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추세가 더 강해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이걸 언제 팔아먹지, 이 고민 조금은 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해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밤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 국내 투자의 정석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었습니다.